범죄 도시 모티프가 일본 됐던 그 살인 사건 자체가 모티브가 되는 손석구. 거죠. 주로 수용된 사람들이 살인이라든지 흉악범들, 그 연쇄 살인이라든지 마약계의 그물들이 이렇게 같이 수감되고 트라퍼를 고용할 때 고액 알바 들어온 친구들의 주 대다수가 사이버 도박 같은데 이제 네. 돈을 잃은 친구들이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예. 아, 수습 또 기간이 수습기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퇴직금도 있어요. 이 납의약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면 다양한 2차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았어요. 아. 혼자 안 먹고 옆에 친구가 나눠 동료가 먹어. 나눠 하나 달라 먹으라고. 마약 공범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문제의식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약해진 것 같고요. 네. 또 처벌에 대한 부분. 지금 필리핀에 있는 마야광 이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제대로 수사를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필리핀 감옥에서 원격 리모트 뭐 마약 판매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좀 있어서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신대 마약범죄 심리전공 특임 교수님이시고요. 전 경남 경찰청에서 마약범죄 수사 계장으로 활동하셨던 김대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에 경찰이셨던 거죠? 경찰 생활을 한 36년 정도 했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교편을 잡고 계시는 네, 거고. 맞습니다. 예. 표정이 이렇게 밝으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아, 그래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리고 아니, 지금 또 마약- 맛있는 것도 주시고 마약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 영산대학교 아닙니까? 영산대학교 네, 왔습니다. 아, 영산대학교. 네네네.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네. 과거에 잡으셨던 큰 저 마약 사범들 혹시 기억에 좀 우리가 남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건들 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오늘 이게 주제가 되어 있는 우리 마왕 마광렬. 전 세계가 제가 추적 중이었고요. 예. 실제 이 사람을 네, 그 당시에 전 세계가 텔레그램 상에서 아, 이렇게 자기 마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국 총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사람이 정말- 글로벌로도 꽤 큰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요? 현재 아마 지금 우리 동남아 마약 3대 왕으로 지금 알려준 마지막 남은 한 명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아, 동남아 마약 3대장이 다 둘은 잡혀 들어갔고. 예, 요즘에 지금 김모 씨라든지 우리 최모 씨는 지금 이미 2022년도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서 근거돼 가지고 한국 소환돼서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현재 안 잡히고 필리핀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사건이겠지만 2016년도인가요? 네. 그 필리핀 그 사탕수수 밭에서 네. 한국인 3명에 의해 총으로 이렇게 아, 살해당하잖아요. 네네네네네. 그 당시 그 죽음이었죠. 네. 그 공범은 또 김모 씨 공범이 한국에 근거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공범도 이미 그 실형을 선고받은 행을 확정받은 상태고요. 아, 그 범인 중에 하나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 텔레그램 상에서 네. 그 닉네임 그 전 세계라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죠. 닉네임이 전 세계. 전 세계 홀 월드. 네. 왜? 뭐에 무슨 전 세계 마약을 내가 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제가 나오기 전에 경찰을 그만두기 전에 최종 사건이 이제 이 전 세계 방황력 관련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국내에 있던 국내 이렇게 운반책들, 공급책들하고 이렇게 거래 중에 텔레그램 상에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 왔습니다. 그 중에 뭔 이야기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마약은 자기 다 구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의미로. 사진감 드러내죠. 인상 참 거시기 합니다.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영화 범죄도시 3편의 모티프가 네, 일본 됐던. 그 살인 사건 자체가 모티브가 되는 손석구.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저도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하지만은 이게 이제 전 세계와 인연이 됐던 게 제가 2020년도에 네. 그 국내 그 최대 마약 범죄 조직인 그 바티칸 킹덤 닉네임입니다. 바티칸 킹덤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조직을 제가 96명을 근거합니다. 네. 90명이요? 96년에 96명. 96명을 예. 검 거예요. 그때 2020년도 제가 2월달에 시작해가지고요. 네. 최종적인 그 국내 총책인 바티칸 킹덤을 2020년 10월 제가 말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근거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해서 그 당시 그 사건이 텔레그램 상에서 49억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조직이거든요. 예. 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상선이 여기 또 여기 이 친구인데 결국은 또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세계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긴 해요. 수감 중인 거는 맞아요? 지금 현재 60년형을 선고받고요. 네. 60년형.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필리핀 교도소에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근데 거의 그 종신형이긴 수감 하네. 중에도 마약 판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사탕수수밭 살해 사건을 해가지고요. 네. 필리핀 사법당국에 근거돼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그 60년형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는데 네네. 네. 그 이전에
탈옥을 갖다 두 번, 예. 두세 번 합니다. 네. 탈옥하고 다시 재수감되는 과정을 세 거쳐요. 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게 어떻게 보면 내부에 뭐 이렇게 뭐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죠. 협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했지만은 네. 언론기관에 다양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특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JTBC에서 악인 취재계에서 그 해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직접 그 교도소에서 필리핀 교도소를 방문해서 네. 네. 그 전 세계를 이렇게 실제 면접하고 한 그런 내용들을 저도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또 참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기 때문에 실제 네. 이 전 세계라는 친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 관련 정보도 없고 하면서 저희들이 수사에 네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교도소가 거의 리조트급이라면서요? 맞아요? 지금 저희들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이렇게 가보거나 네.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은요. 실제 각종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그 당시에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주로 MBP라고 불리는 이름이 불리는데요. MVP? 뉴 빌리비드 교도소라는 이름이 교도소가 네. 있습니다. 예. 뉴 빌리비드 예, 교도소. 맞습니다. 네. 예, 실제 이 교도소는 그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있는 그 교도소인데요. 예. 네. 거기에 주로 수용된 사람들이 대다수가 뭐 살인이라든지 주로 흉악범들이요? 흉악범들, 예. 신체 상해와 관련된 범죄자들이 한 48% 가까이 되고요. 또 특히 그 연쇄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마약계의 그물들이 이렇게 같이 되게 수감되는. 험악한 교도소여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여기 약간 중세 시대 성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동남아의 시청사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잘 지어놨어요. 지금 실제 이게 뭐 지금 2028년인가 이게 폐지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주로 이게 우리 전 세계도 수감됐지만은 안에 내부에서 네. 이게 물건을 거래할 수도 있고요. 실제 또 안에서 여러 음식도 해먹고 심지어는 완전한 사회네요. 여자친구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친구를 불러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 밖에서 여자친구가 면회 신청해서 안에 들어와서 그렇겠죠. 데이트를 저희들도 하고 제가 가는 거예요? 아까 각 언론에서 취재하고 기자분들이 다녀오신 이야기가 그런 취재 내용이 많고요. 실제 어떻게 표현을 갖다 하면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둘러싸인 하나의 이렇게 범죄 성 범죄 마을. 범죄 이렇게 마을. 보시면 마을이던데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안에 됩니다. 사우나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사우나도 있어요. 네, 그 사우나 당시에 있고. 네. 2014년도인가 실제 그 필리핀 사법 당국에서 네. 그 교도소를 기습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도 하지만은 안에 안에 수색을 해보니까 네. 실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마약이라든지 네. 주로 현금 또 스트릿바 같은 이런 그다음에 또 여자인 테니스장, 월풀 욕조 같은 게 실제 월풀 욕조? 많이 발견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되게 알고 특이한 있습니다. 구조네요. 이거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과목을 보기는 어려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아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마야광은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옮겨져 있습니다. 또 옮겼어요? 다른 데로 다른 갔어요? 필리핀 다른 지역으로 이게 저도 좀 연락을 듣기로는 다른 필리핀 내 다른 네네네. 섬에 있는 교도소로 이름 이감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교도소 같은 데가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뇌물 주고 뭐 이러면 대체로 다 통하는 모양이군요. 그럼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교도소 내에서 그 수감됐던 이야기 친구들이라든지 실제 또 국내에 들어왔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부에서 이렇게 약간의 교도관들과 이렇게 결탁한 게 있으면 그렇게 굉장히 VVIP를 넘어선 VVIP 행세를 하는데 실제 이 마야광 전 세계도 그런 VVIP 대접을 받았다고 뭐 그렇게 돈이야 지금 뭐 엄청 이야기를 하고 많을 있습니다. 테니까. 네. 이 전 세계가 그럼 다뤘던 마약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수사기관 추적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뭐 종합해 보면요, 적게는 한 수십 킬로에서 한 수백 킬로까지 이렇게 국내 거래한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거를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들어서 국내로 들여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 거래되는 대다수의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엑스터시, 케타민 같은 마약류 종류들이 예.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된 저렴한 마약들이 이 국내로 많이 밀반입되죠. 밀반입시켜서 그 국내에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들을 국내에서 텔레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던지기라는 수법 아시죠? 던지기. 네. 이게 철저한 비대면 거래잖아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마약 판매하는 마약 판매상들이 마약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뭘 갖고 있는지 아세요? 마약 판매상들이 마약을 갖고 있지 않고 오토바이? 뭘 가지고 있을까요? 비밀번호. 좌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좌표가 뭐냐면 여기에 마약을 제가 여기 붙이는 숨기는 장소입니다. 여기 붙이면 여기 있는 사진과 그리고 여기 JTB 주소를 하나 만든 좌표를 주면 그 마약을 제가 텔레그램상에 스스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성사가 되면
그 비트코인 같은 금액을 받고 보내는 경우에 좌표를 보내서 구매자가 직접 비대면으로 가서 찾아오면 판매자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진짜 거는 어렵겠다. 요즘 같은 수사기관에서도 추적이 힘들지만요. 실제 제가 지금 실시간 이 거래한다 해서 그게 마약이 실시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국에 다양하게 뿌려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일을 하는 사람, 숨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드라퍼라는 일,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운반책들이죠. 드라퍼. 드라퍼. 네, 드라퍼랍니다. 드랍하는 거예요. 예, 드라퍼는 그게 전국에 모든 장소에 이렇게 숨기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 전 세계를 추적할 때, 바티칸 킹덤을 저희들이 그 조직을 격파할 때 예. 처음 시작이 저희들이 부산 불경 지역에서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이 아주 작은 드라퍼를 근거해서 추적해서 10개월 만에 그 체조적이 있는 바티칸을 근거하고 지금 필리핀에 있는 전 세계까지 이렇게 저희들 올라가. 실제를 밝힌 내용입니다. 내가 보이스피싱이랑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조직. 네. 심부름 하는 사람 따르고 그렇죠, 위에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드랍하는 친구들이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가요? 보통 급여. 급여가 급여? 급여라고 표현하는군요. 예. 그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벌어요? 월 한번 맞춰 보시죠. 한 건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 건당도 계산이 되는데요. 네. 제가 월 그 급여 당시에 평균 1,500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요? 예? 아닌가? 주에 1,500인데. 아니, 아 예? 주에 천이라고요? 예, 주에 1,000을 갖다 그 친구들이 거봐. 이렇게 주에서 1,000을 요구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근거했던 사건이 2023년도에 근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니까 이 조직에서 드라퍼를 고용할 때 고액알바 고액알바. 고액알바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온 친구들의 주 대다수가 우리 인터넷 사이버 도박 같은데 이게 네. 돈을 잃은 친구들이 뭐가 필요하죠? 겁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제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이 던지기 하는 이런 조직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들이 강구하기로 주에 한 1,000에서 1,300, 1,500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험 수당을 엄청 얹어주는 거군요. 예, 뭐 잡힌 뭐 그래, 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에 한 3, 4회 아까 말씀인 1,000에 월에 1,500입니다. 월에 와, 정확하게 맞네. 오셨습니다. 아, 제가 지금 계산을 여기 다 달려갈 뻔했다고요. 주에 그렇죠. 1,500. 월에 제가 죄송합니다. 월에 월에 한 한 천, 해가지고 천, 자기들이 네. 많이 받은 친구 이런 막 많이 굉장히 많이 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그걸 또 하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 입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입사라고 표현해요.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면접을 봐요. 봐서 제 신분증과 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 불순분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아니요, 불순분자보다는 이게 신분을 약점을 잡는 거죠. 예. 근데도 내가 약점을 잡히면서까지 그걸 내가 너 가입한다는 사는 거는 곳, 네 그만큼 가족 절박한 관계 다 상황에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또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수습 기간이 또 수습 기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있어요. 예, 이전에 보면 인턴 3개월.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게 사전에 줘가지고요. 연습 사전에 어머, 시켜보고요. 어머, 진짜 이런 걸 보면 견습이네요. 그리고 거기 퇴직금도 있어요. 퇴직금이 퇴직금도 있어요. 있어요? 맞습니다. 4대 몸 해주는 거 아니야? 퇴직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적립금 형태로 있어가지고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친구들이 근거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네,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위험 수당도 많이 함께 위험수당 같은 가고. 그렇게 그 세상이 참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젊은 청인들이 요즘 10대 20대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들이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런 또 고액알바라는 그게 속아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마약 공급책이 된다는 사실 꼭. 근데 기억해야 그런 돼요. 드라퍼는 잡히면 어느 정도 처벌받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운반책으로 공급책입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보면요, 단순 소지나 투약인 경우에는 최대 5년에서 10년 징역까지 이렇게 구형하도록 뭐 우리나라에는 법정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 실제 투약이면 거의 초범은 집행유예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법정형을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 보면 보통 보면 초범, 그다음에 초랑이라든지 했을 때는 집행유예나 단기 실행에 이렇게 줘야 되는데요. 아니 연예인들도 보면 뭐 투약은 그런데 공급책도 그래요. 이 공급적인 데는 공급은 이제 달라지죠. 좀 세죠. 실은 네. 수입이라든지 네. 제조, 판매, 유통 네.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에서 최대 5년 이상 징역이 나옵니다. 또 그건 또 특히 대량으로 한다든지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뭐 미성년자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10년 이상 중형이 이렇게 선고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 드라퍼 한 명이 커버하는 지역이 얼마나 돼요? 제가 그 당시에 단속할 때는 서울서 출발하면 2박 3일 동안 전국을 돌죠. 아침에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출발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사전 드랍하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그럼 본부는 택배할 서울에만 시간 있어요. 그게 서울이 없더라도 전국에 있어야 되죠. 왜냐면 지부가 막 있는 왜 거죠. 텔레그램이라는 게 SNS가 텔레그램 특징이 뭐죠? 우리가 보안성과 예.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익명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요즘 마약 범죄 추세가 이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또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국경이 무너진 거는 그만큼
이 온라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갔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텔레상에서 이렇게 채팅을 하다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부산이다. 그럼 부산 좌표를 달라면 부산 좌표를 주고 내가 또 강주를 달라면 강주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이게 약간 배민 시스템이랑 비슷한 예. 거예요. 자기 있는 곳에서 주변에 필요한 맞습니다. 사람 근데 잡아가지고 또 어떤 하게. 어떤 또 피자들은요 근거되고 그러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얼굴이 노출된다고 딴데 경찰 가서 수사기관에서 이게 추적을 하니까 네. 노출될까봐 다른 지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도 못 끝나 보네요. 운반하는 사람도. 아무래도 이게 고수익. 돈이 고수익이 되니까? 보장되니까. 아. 제가 월천일에 또 세금 없는 월천 현금 제가 거 아니에요, 근거했던 그죠? 그 친구가 18세 먹은 학생인 청소년인데 18살. 예 어머. 하는 이야기가 저 마지막에 저한테 한 이야기가 저는 교도소 갔다 와도 이걸 또 할 겁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전에는 이게 처벌상에서 좀 이렇게 배려가 됐는데 네. 지금은 이게 공급책이라는 처벌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네. 직접적인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이게 마약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사실.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맞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광화문 사거리에서 저는 이제 매달아 공개쳐요. 놓고 해야 된다. 아 근데 그 공급책도 어찌 보면 과거에는 공급책들이 직접 말 갖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한테 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더 마약 내가 이게 저 공급한다는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그냥 어떤 사람은 텔레그램에 좌표만 찍어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비닐봉지만 이렇게 깔고 오는 거면 약간 범죄 의식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과거보다. 아무래도 이제 문제의식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약해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처벌에 대한 부분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 예전에 제가 마약 범죄 수사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일명 손손 방식이라고 합니다. 손손 방식. 아, 손에서 손으로. 손으로. 마약을 주면 돈이 핸드핸드. 오면 서로 만나서 직접 아. 대면 예. 이게 손손 방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철저하게 만날 일이 있는 비대면 거래죠. 실제 비대면 거래. 아. 손손 거래 방식 때는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 영화 야당 보셨죠? 예. 야당. 야당에 보면 우리가 마약. 왜 정보원과 경찰 네. 수사기관 네. 같은 모습에 저희들도 그렇게 정보원을 같이 만나고 했는데 네. 당시에는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큰 손들 일명 큰 손들 몇 명만 이렇게 잘 관리는 안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하면 어느 정도 마약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이거는 영역 경계가 없다 보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되지 않았나. 아,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마약 크게 들어와서 막 유통된다 싶으면 원래 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어디서 나온 마약 그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이 형사님한테 아 이거 이번 건 좀 이상한 데서 들어왔는데 뭐 이런 것도 좀 네, 맞습니다. 해줬는데 많은 정보도 줘야 되는데 지금 실제 텔레상에서 텔레그램상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정보를 갖다가 전혀 얻을 수가 없고요. 실제 내가 마약을 공급하는 아까 드라프 친구들도 운반책이지만 이 친구들이 자기 위해 상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단지 아는 거는 닉네임 하나만 보고 예. 서로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 종류도 엄청 많아졌죠. 이게 수사를 뭐 한 30년 이상 해보시니까 지금 우리나라 마약을 하게 되면 단속되는 법률이 뭔지 적용되는 법률이 뭔지 아십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에 아니요. 아니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아, 속에서 마약류 관리에 우리 관한 마약류라 법률. 하니까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마약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네.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 안에 좁은 의미의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전에는- 향정 마약. 예, 이거는 법률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2020년과 20년도에 네. 하나로 묶어버린 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마약류가 몇 종이 된다. 마약류가 여기서 정의한 마약류가 27가지 가까요? 15개? 한 480가지 넘죠. 그래요? 법으로 규제하는 마약류. 이 종류가 우리가 지금 여러 480개나 가지 돼요? 물질들 신체나 신체적 의존성이나 이렇게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480가지 넘는데 실제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 중에 내가 몸이 아플 때 의사가 합법적으로 처방해 주는 마약류 300개. 17개. 180개 넘죠. 아. 그래도 거기 보면 우리 알고 있는 프로포폴이라는 네. 제가 문제되는 프로포폴. 우리 수면제 졸피뎀 같은 그다음에 네. 살 빼는 약 아시죠? 나비약. 나비야.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우리 메칠페니데이트나 이런 성분들이 각성제 다 같은 거. 그렇죠. 다 네. 포함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 처방되는 의료용약 먹으려면 어떻게 돼?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처방전 있어야죠. 그거는 처방받은 사람만이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내가 옆 친구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뭐라 그러죠? 그거 혼자 마약류 해줘. 관리하는 법률에서 마약 우리가 이러면 이 돈을 안 받을 때는 수수행위가 됩니다. 수수, 네. 교부, 수수행위가 이루어지지만 내가 돈을 받으면 뭐예요? 판매지. 판매. 그럼 그게 네.
우리 보통 직장인들이 이렇게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았어. 아. 혼자 안 먹고 옆에 친구가 나눠 좋은 동료가 건 나눠 하나 달라. 먹으라고. 그럼 저희들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 문제가 되면 뭐가 되죠? 마약 공범이 되는 거죠. 이게 국민들께서는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안 너무 잡으시니까 가볍게 보신다. 너무 가볍게. 특히 청소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판매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굉장히 오해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강화돼 가지고 네네. 실제 대한민국은 한 2년 정도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네. 마약이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교육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실제 법적인 의무 교육이 됐는데요. 초등학생들은 1년에 5시간, 예. 중학생은 7시간, 고등학생은 8시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작 성인들은 교육을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마약 예방 교육 받은 분이 아니 없는데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뭐 필로폰이나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을 네. 몰래 하는 거지. 이를테면은 뭐 약을 나눠 먹고 이제 이게 막 점점 그리고 중독으로 가거나 지금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아니지 있는 좀 전에 않아요? 말씀하신 그 약들이 뭐냐면 하드코어적인 마약, 필로폰, 네. 코카인, 헤로인 같은 이런 약들 우리 전통적인 마약이라고 그러죠. 네. 실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중에 병원에서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근데 게 진짜 많아요. 펜타닐, 네. 프로포폴, 네. 수면제, 네. 나비약 이런 정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내 일상 가까이 있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약 사범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 개선이 안 되고는 정말 일반 국민들께서 자기도 모르게 마약 중독이 사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약물의 의존성 때문에 통질하죠. 특히 살 빼는 약 같은 경우, 나비약 같은 경우는 예. 한 2달 이상은 계속 이렇게 처방을 안 해주잖아요. 그 결국 뭐냐면 신체적인 정신적 의존성 때문에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 심지어 자체. 그 마약을 유행이에요, 유행. 요새는 살 빼는데 나비약이 좋대라고 네. 하면 20대 초반 그 막 여자애들 친구들이 그냥 단체로 가서 막 그냥 막 그 제가 그 처방받고 당시에 그래요. 그 경찰 마약 범죄 수사 업무를 하면서 건강 마약 사면 1,000명이 넘거든요. 예. 그 중에 10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20명. 10대요? 120명. 그러니까 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어요 10대들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 네. 게 네. 제가 했던 게 혹시 펜타닐 패치 사건 아세요? 애기 혹시 업고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펜타닐 혹시 아세요? 네. 미국의 그 좀비 마약으로 알려져 네. 있는 난리잖아요. 이거는 그거. 미국에는 알약이나 가루약 형태지만은 네. 한국에서는 저게 파스 파스 형식입니다. 형태. 예. 이걸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부산 경남 지역 학생들이 학교에서 했잖아요. 예. 이게 좀비 마약이에요. 예. 맞아요. 이거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그거를 이렇게 붙여요, 서로. 붙여서 제가 그런- 여기 방송에 대해서 제가 그 수법에 대해서 아. 이게 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못 예, 드리는데 그렇군요. 그걸 일부 몇 번 가공을 해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애들이요? 흡입했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제가 그게 2021년도에 근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현직 고등학생들을 포함해가지고 56명이죠. 10대들이. 그게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대한민국 청소년 마약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네, 사건이지 않았나. 이런 것도 지금 일반 성인들 지금은 제가 또 마약 예방 교육을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실버 센터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대상 강의하는데요. 네. 네.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 펜타닐이 뭐냐면 오피오이드 계열의 우리 마약성 진통제인데 예. 중증 통증 환자나 암 환자들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진통제입니다. 네. 이걸 시골에 계신 분이 허리 아프다고 처방받아가 동네 분들이 다 나눠 붙이세요. 중독되잖아요. 제가 본 기사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파스 붙이고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아기까지 맞습니다. 중독이 그게 됐다. 그 애가 그걸 하게 되면 예.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네. 그게 그 정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 당시에 물론 애들 건강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진짜요? 그 사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저는 그 당시 걱정했던 게 학생들이 가방 안에 필통이 있는 게 아니고 펜타닐을 처방할 수 있는 이게 일회용 키트 도구를 가지고 가방에 넣어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학교에 가져갔을까요? 이 친구들이 그냥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숨어서 하면 산에서 하면 안 잡혔을 텐데 학교 왜 했을까요? 서로 해주려고 한 거예요? 학교에서 왜 했을까요? 혹시 한번 학교에서 왜 했냐? 그 위험하게 이미 검단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아. 학교에서도 참을 수 없었다는 그게 거예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이 좀 한 막 7, 8시간 가다가 나중에는 점점 줄어서 한 10분, 15분 단위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안에서 몸이 아프니까 그걸 할 수밖에 10분, 없는 15분? 예, 그게 그 정도로 떨어집니다. 하다가 안 하면 엄청 아프군요. 그게 검단이라는 게 내가 마약의 중독된 상태에서 약물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당시 제가 이렇게 펜타닐을 단속했던 그 고등학생들 이야기했던 검단 증상이 옆에서 누군가가 야구방미로 계속 두드려 패고 구두발로 쥐밟고 심지어는 이 맨도칼로 이렇게
자기 사야하는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오는 그런 금단이 있습니다. 펜타닐 진짜 무섭고.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 무서운 게 그게 금단 증상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투약 이후에 오서는 고통이 오거든요. 나중에는 쾌락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닌 고통 때문에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약을 투약하는 게 이게 중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하면 아파서. 지금 그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뭐 종류가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일부 마약 같은 것들이 퍼진 상황이고 네네. 뭐 젊은 친구들은 뉴스에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요즘 엄청 많이 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걸 통계를 보시면 2023년도 통계를 보시게 되면요. 네. 그 당시에 아마 우리는 대한민국 마약 근거된 마약 사범이 아마 최대치를 제가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27,611명인가 근거됐는데요. 네. 대한민국에 그 안에 청소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대 청소년들이 2만 명 중에요? 27,000명 중에 7천 명 정도 되나요? 1,477명입니다. 아, 1,477. 그보다 더 놀라시는 게 뭔지 아세요? 15세 미만이 몇 명일까요? 15세 미만도 있어요? 몇 명이 될까요? 92명이라는 통계 나옵니다. 와. 15세 미만이 그럴 어디서 그걸 중학생들. 구해다가 하지? 중학교 중학생, 1학년인데. 초등학생이 되겠죠. 아, 저는 이제 이게 현장에서 제가 근거했던 아까 말씀드린 펜타닐 사건도 있었지만은 나비약 사건을 제가 62명을 근거했는데요. 제가 근거한 마약 사범 최대가 13세였습니다. 그게 펜타닐 우리 펜타민 성분에 굉장히 위험한 약물인데 암페타민 계열인데 그 당시에 저는 그나마 그게 걱정이 좀 덜 됐던 게 안심이 있던 게 얘들이 정말 내가 어떤 이 약물 투약으로 인해서 한각을 느끼는 목적이 아닌 순수한 살 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나비약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실제 한각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2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 혹시 청소년들이 그 느낌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을까 봐. 그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거죠. 아 그럼 여학생들이 많아요? 다 대다수 여학생입니다. 다이어트. 순수하게 살 빼기 위한. 제가 그 당시에 단속했던 시기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딱 끝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자기가 겨울이기가 좀 민망하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모님 봤을 때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가 살을 빼야 되겠다. 그 당시에 보면 청소년들한테 또 병원 처방이 안 되니까 아니 본인들이 먹은 게 뭔지는 알고 먹는 거예요? 요즘 알고 검색을 먹죠. 다 하죠. 검색을 살 하는데 빼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살 뭐 빼는 그 근데 양 보면 모양이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예, 맞습니다. 나비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광고를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뭐 찾아 들어가면 살 빠진다부터 이야기 나오고 밑에 위험하다는 마약이 하는 맨 밑에 몇 줄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취득하고 빠져버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같은 데 예방교육을 나와가지고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애들한테 이런 부분에. 근데 그거는 그냥 병원 가서 저 나비약 주세요, 살 빼야 돼요 하면 그냥 처방을 해줘요. 근데 그 BMI가 이렇게 한 30 넘어야 되는데 네. 병원 측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의사의 판단이니까 네. 이걸 처벌할 수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때 BMI 안 들어갔지만 이분은 약을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의사가 처방해 줬을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것도 돼요? 예를 들어 여기 A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어요. 네. 근데 또 B 병원 가서 처방 안 받은 것처럼 또 이전에는 중복 처방 가능했는데 받고. 지금은 각 병원 간에 연동 시스템이 공유하죠?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님스라 그게 되게 돼가지고 문제예요. 처방받으면 이게 바로 알람이 이렇게 마약률에 대해서는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진짜. 네네네. 하여튼 좀 어린 나이에서는 뭐 살 빼는 목적으로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젖어들다 보면 점점 더 강한 거 혹은 나중에 이제 뭐 금단 증상이 생길 만한 그런 약들까지도 점점 청소년들 혹은 이제 젊은이들 많이 한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 숫자가 뭐 자칫 줄은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도 저게 이제 검거가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이제 계산을 못한 거기 때문에 보통 보면 마약 범죄를 우리 암수 범죄라고 아시죠? 네. 암수 범죄라는 드러나지 거는 않는? 수사기관에 근거가 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 근거되더라도 이게 뭐 증거불충분이라든지 무죄받은 이런 게 전부 다 암수 범죄라는데 네. 마약 범죄가 대표적인 암수 범죄입니다. 보통 일부에서는 이렇게 암수율을 계산하는데요. 이전에 대한민국 저 행정원인 가서 했을 때는 대한민국 한 27% 정도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저는 현장에서 제가 마약 수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실제 체감하는 이 암수는 더 높지 않겠나. 아 검거되지 않은 것이 더 훨씬 많다. 더 높지 않겠나 그럴 것 싶은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는 않죠. 일부 요즘 또 제도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강원도에서 야산에서 예. 국내에 이 코카인이라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마약이 있는데요. 이게 국내에서는 제도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 갑자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요. 수요가 는다는 건 결국 또 누가 공급을 해야 되니까 예.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이렇게 원료를 가져와서
강원도 야산에서 그때 한 2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그때 제조를 했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제조하는 게 많이 생기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마초, 우리 마리아나로 알고 있는 대마초 같은 거는 주로 국내에서 밀매를 제조를 많이 뭐 합니다. 베란다에서 재배했다고 네, 맞습니다. 기사나고 많이 잡혔죠. 그러잖아요. 예. 음. 이 마약이라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전체적인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그나마 또 신고 정신도 많아지고 또 어떻게 재배하다 보면 냄새 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네, 가질 수 네, 있도록 네.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마약은 그 누가 이렇게 만들면 냄새가 확 나요? 마약은 대다수 냄새 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딱 한 두 종류, 두세 종류, 몇 종류는 안 나죠. 나머지는 거의 냄새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약에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냄새를 못 맡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다수가 향정식 의약품들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냄새가 없다고 그럼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잡아요? 보통 이렇게 보면 요즘 아까 말씀드린 던지기 하는 거라든지 이건 이상한 행동 뭐 이상한 우리 외열기 같은 데다가 쓰레기통 같은 데 사진 찍는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한번 좀 의심을 가지시는 거죠. 신고해요. 요새 네. 그 실외기가 환풍구도 핫스팟이래요. 없애버립니다, 지금. 예. 아, 실외기에 많이 던져요. 에어- 예, 에어컨 실이 실외기가. 왜냐면 이게 세잖아요. 세니까 잘 붙고 예전에는 테이프로 발랐는데 테이프가 보면 열이 약하고 비가 오면 이렇게 잘 떨어지니까 요즘 강력한 자석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아. 점점 이게 범죄도 진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사기관에서도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수사 기법도 많이 연구하고 추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합니다. 구매자로 위장해서 이렇게 함정수 같은 것도 하셔야죠. 함정 수사라기보다는 하는 저희도 이게 요즘 결국 마약을 살려면 텔레그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저희들도 직접 들어갑니다. 예.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 거기 가보면 뭐 안에 들어간 사람이 뭐 마약 파는 사람도 많고 경찰도 있고 기자분도 계시고 구경원분도 아, 그래요? 작은 그러면 마을이네요. 가면 다양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판매책을 어떻게 걸러요? 그 저희들도 사기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아, 돈 냈는데 돈 주고 오면 뭐 보통 오면 어디 설탕이 온다든지 백반이 온다든지 뭐 아 그런 게 또 다른 범죄로도 활용을 하는구나. 사기 범죄로. 그렇죠. 사기라 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그거 좀 그 처벌도 애매하겠네. 만약에 내가 네. 근데 그거는요, 그 자체가 텔레그램 자체가 마약을 파는 방이잖아요. 네. 공간이고 내가 또 마약을 사러 들어갔고 네. 실제 그러면 내가 마약을 사기 위해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법정 가서 사실 나는 이 마약 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그냥 저 설탕 난 마약 할 생각도 없고 난 마약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설탕 넣어갖고 이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했다. 보통은 아이, 우리 선생님, 뭐 그런 그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마약류 특별 방지법이 해가지고 다른 법률에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입건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마약 사범으로 처벌을 받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백반 오랜만이네요. 그 봉숭아물 드릴 때 그 백반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같이 흰색 깨는 가루, 넣는 흰색 거? 가루니까 네. 요즘 주로 이제 마약류 중에서 흰색 가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두 영화에 보면 소재가 대다수가 흰색 야, 가루가 많이 있어요.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어요. 아, 백반. 그 이게 짝 텐트 주변에 뿌려야 뱀이 안 오죠. 아, 그래요? 네, 아. 백반은. 이전에도 저렇게 해가지고 사기 당했다고 신고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사기 좀 처벌해달라고. 아 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 네, 사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기도 성립되나 근데 사기가? 뭐 조사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 근데 그 또라이, 사기 당했다고 신고하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 그 정도로 이렇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 문제식이 없다, 그래 볼 수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런 마약 절대 근처도 가지 마시고. 근데 이걸 보는 분들이 마약을 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아니, 항상 이게 그렇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상관없는 마약을 분. 하는 사람들은 안 보고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이렇게 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국민들 인식도 많이 개선돼가지고 네. 부모님들도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고 아. 직장 같은 데서 하는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약이 된 개념 자체를 인식을 못하시다 아. 보니까 이게 내가 먹는 약이 마약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시골에 가면 이러죠. 부모님 처방전을 보면 대다수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마약류입니다. 아. 이게 보면 아버님이 어머님 잠 안 온다고 어이 이거 한번 보게 해가 주는 행위 자체 아. 이게 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 조심스러운 행위 부분. 예. 그래서 그 마약류에 대한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식 개선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너무 쉽게 우리가 접근한 무슨 살 빼는 약 같은 네, 거 맞습니다. 그거 진짜 처방 없이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 큰일 나죠. 네 그리고 혹시 무슨 실외기라든지 이상한 데다 괜히 뭐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하고 사진 찍고 이런 애들 보면 한번 쓱 좀 유심히 보셨다가 이상한 행동이 맞다면 신고 좀 바로바로 해주시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요 다이어트를 네. 이 나비약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식단으로 해야 돼요. 대조가 있잖아요. 네. 예, 대조 토마토. 저도 이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 스트레스를 성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음.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좀 안 하는 편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 쪽으로 이렇게 제가 좀 몰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를 가면 약물이 아닌 약물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즐거움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맞아요.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중학생이 있거든요. 중3이었는데 얘가 하루에 12시간씩 게임하던 친구였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완전 게임을 끊어냅니다. 그 계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학교에서 간 그 체험학습에서 이 자기가 클라이밍 하는 데서 딱 했는데 거기에 딱 꽂힌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가 거기 운동에. 능력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음. 아침에 딱 되면 9시 수업 갔다가 저녁에 운동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딱 씻고 자고 이렇게 애가 모범생으로 바뀌는 네네. 게 가정을 봐서는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대한민국 입시 환경이 거기 힘들다는 게 저는 좀 네, 많이 네, 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조 토마토로 해결한 줄 알았어요 중독을. 예. 그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실 때 네. 특히 좋은 음식이 토마토입니다. 아시죠? 저도 이거 집이 근처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많이 근처에 사 먹습니다. 계시네요. 아 부산 되죠? 예, 많이 사 먹습니다. 아, 중국 그거 유명하죠. 제가 이렇게 택배로 많이 시켜 먹습니다. 전지 수법으로 많이 드시죠. 네. 네. 자, 이 대저 토마토는 사이즈가 오히려 작은 게 더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다 가까이 있어 이게 자랐기 때문에 염분이 좀 있고요. 또 수분 흡수량이 적어서 단맛, 신맛, 짭짤한 맛이 세 개가 다 있던. 진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네. 또 여기서 더 맛있는데요. 더 맛있죠? 맛있습니까? 부산에서 드셨던 것보다. 네. 네, 좋습니다. 요거 지금 배송 받으시면 하루 이틀 정도 후숙 살짝 하시면 더 맛있습니다. 네, 비타민 C, 칼륨, 식이섬유 등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대저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1kg에 19,900원. 네, 일반 그 큰 토마토보다는 조금 가격은 있습니다만 이게 맛이 맛있어요. 훨씬 더 맛있죠. 단맛과 짠맛이 네. 같이 나고 있어요. 참 부산은 참 축복받은 도시예요. 이런 토마토까지. 맞습니다. 네. 근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된 귀한 걸 모르는데 여기서 네. 먹는 게 되게 반갑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괜히 다른 이상한 거에 중독되지 마시고 이 토마토 같이 건강한 것에 중독되면 맞습니다. 마치 운동에 중독되듯이 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마약 토마토라고. 네, 그 말을 나올 그래서 줄 그걸 알았어.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마약 김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제가 그걸 이렇게 한번 강의를 했는데 아까 바티칸 킹덤을 가고 났는데 이제 언론 브리핑을 제가 했었어요. 네. 근데 의정부에 계신 한 학부형이 전화 오신 거예요. 자기 딸애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인데 네. 갑자기 걔가 뉴스 저를 보면 저 경찰 아저씨 나쁘다 그랬대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티칸 킹덤이 뭐 게임에 나오나? 왜 그랬어요? 저보고 왜 경찰 보고 나쁘다 그랬을까요? 마약 사원을 잡았는데 바티칸은 성직자 뭐 이쪽이라? 왜 그러냐면 애가 하는 얘기가 엄마 저기 맛있는 거 파는 사람을 잡아가. 맛있는 바티칸 거. 킹덤이 뭘 아, 파는 그러니까 사람? 마약 김밥, 김밥 마약 이렇게 떡볶이. 붙으니까 마약이란 기능 맛있다고 자체가 알았구나. 아니 근데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래서 그 친구가 애들은 어머님이 좀 깜짝 이렇게, 놀래가지고요. 네. 애들 입장에 자기하고 수업 마치고 친구들하고 분식집 가서 먹는 마약 마약 김밥 김밥이야. 이게 그냥 마약 마약 먹으라 이런 표현이었는데 아예 그 표현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법적으로 그거 안 진짜 해. 못하게 네, 되잖아요. 금지했어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혹시 기회 근데 그 되시면 참고 참았는데 그 최 부장님이 또 그걸 아니 뭐 꺼내서 댓글들이 안 참더라고. 그래서 안 한번 해서 됐는데. 댓글에 올라온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튼 요즘 그래서 그 가게 이름들도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못합니다. 네, 네. 제가 못하는 거군요. 지금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전에 제가 이렇게 뭐 한국 마약 예방 교육 연구소라는 네, 네, 연구소를 네. 차렸는데요. 이게 약간의 조그만한 이게 그 팜플렛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이름에 상호에 마약이 들어간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체에서 이렇게 아마 간판 협회에서 네, 그 맞아요. 제정이 안 되는 안 것 하는 게 같습니다. 맞죠. 아, 그래서 배민에서 그 글자를 못 적게 되어 있나 봐요. 메뉴에도. 아, 검색을 못 하게 돼 있군요. 그래서 미음하고 이렇게 해서 마약 떡볶이 실제 이렇게 일부 팔잖아요. 지자체에서 보니까요. 기존이 설치된 간판을 이렇게 교체하면 그 교체 비용을 갖다가 정부 지원해 주는 거로 그런 제도 하는 것은 아마 인식 개선이 좀 많이 네.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니 뭐 듭니다. 보약김밥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고향 김밥 좋죠. 네,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너무 또 우리가 이거 가볍게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건 진짜 마약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네, 거 맞습니다. 예, 다 같이 좀 인식 개선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마약왕 잡을래다가 정말 우리 사회 얼마나 이 마약들이 또 정말 어린 친구들한테까지 많이 퍼졌는지 그 심각성을 좀 많이 깨닫게 됐고요. 우리 김대규 교수님과 함께 마약왕 어쨌든 이 사람 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지금 같은데 그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께서 그렇죠. 필리핀을 그렇죠. 방문해서 네. 지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협의가 협의 이루어지면요. 네. 결국은 저는 관건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과 필리핀 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필리핀이 60년 행위 마치고 나야만 송환이 되지만 양국 협의가 있으면 임시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게 예. 뭐냐면 그 임시 인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이용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실제 앞으로 결국은 관건은 뭐 필리핀 정부 측에서 과연 자기 주권과 행 집행권을 갖고 그다음에 한국과 필리핀의 공조 사이에서 네.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게 관건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이거 봅니다. 좀 협조해야죠 서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제대로 된 감옥에서 뭐 충분히 이제 우리 형 다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모자란 건 다시 필리핀 가서 살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강력히 원하는 바입니다. 네, 자 우리 김대규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저희 장르만 여의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즐거움 드려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좀 하게 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는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 네,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기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